어느 날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일상 속 작은 스트레스부터 큰 삶의 고난까지 다양한 문제로 인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한 여성이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심호흡 방법을 개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연으로, 그녀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비전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미연은 대기업에서 일하며 매일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더 이상 이대로 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정신적 안정을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책과 자료를 뒤지던 중 미연은 고대의 명상 기술 중 하나였던 심호흡이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맞게 이를 조금 더 체계화하고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작은 방을 실험실 삼아 다양한 심호흡 패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심호흡의 깊이를 조절하고 호흡 속도를 연구하며 하루의 일상 속에서 적용 가능한 시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곧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기다리며 커피숍에서 주문이 밀렸을 때 혹은 사무실에서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그녀는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미연은 슬그머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심호흡 방법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효과를 경험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게에 눌려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점차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미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심호흡 방법을 알려주고자 작은 워크숍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워크숍은 곧 꽉 찼고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해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이 워크숍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미연이 작성한 심호흡 루틴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연하면서도 체계적인 이 심호흡 방법이 각자에게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세심히 설명했습니다. 이 루틴은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깊었습니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는데 천천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이때 4초 동안 세심하게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숨을 잠시 멈추고 4초를 셉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천천히 6초에 걸쳐 숨을 내뱉습니다. 이 과정 전체를 최소 10분 이상 반복하며 점차 긴장을 풀고 긴 호흡을 더 길게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심호흡 루틴은 외부의 도움 없이 도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했고 내면의 평화와 집중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심리적 균형을 맞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이는 곧 참가자들에게 큰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점차 미연의 워크숍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녀의 심호흡 방법은 각종 매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심호흡 방법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호흡 방법은 점차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에게 큰 지지를 받게 되었고 미연은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서적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치지 않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져 세계 여러 나라들의 언어로 출간되었으며 심호흡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의 예술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연은 전 세계인들이 심호흡과 함께 내면의 평화를 찾길 바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을 부여하지만 우리의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지지해줍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심호흡의 힘을 다름 아닌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합하여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 마무리되며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바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철수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업무와 일정으로 인해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아침에 늦잠을 자는 일이 잦아 간단히 빵 한 조각과 커피로 아침 식사를 대신했고 점심 역시 회사 근처의 패스트푸드로 해결하곤 했다. 일과 시간 내내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던 그는 점점 피로감을 느꼈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을 찾게 되었다. 병원에서의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당뇨와 고혈압 초기 증세가 있었다. 철수는 이제야 자신이 건강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를 깨달았고 병원을 나서는 길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건강하게 꾸려나갈지 고민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필수 건강 습관을 정리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을 알았다. 전문가들은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고 했다. 그래서 철수는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가까운 공원을 달리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아침잠을 덜 자는 것이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되어 아침 운동이 그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두 번째로 정신 건강을 위한 명상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철수는 매일 일정에 쫓기느라 스트레스가 쌓였지만 어떻게 해소할지 몰랐다. 그러다 명상이 이완을 돕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정보를 접했다. 그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명상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매일 잠자기 전 10분이라도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생각보다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세 번째는 식단 개선이었다.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채식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꾸며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식단 변화 덕에 체내 에너지가 보다 일정하게 유지되어 피로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였다. 철수는 주말마저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 친구와의 일정을 채우거나 여가를 즐기느라 수면을 잃기 일쑤였다. 하지만 건강 전문가들은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이 면역력을 높이고 특히 심리적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조언을 했다. 그는 평균 11시에 잠드는 생활 패턴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자신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대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철수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음으로써 앞으로의 건강 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변화들은 시간이 걸렸지만 철수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그는 더 이상 만성 피로에 시달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날마다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게 되었다. 철수는 이 이야기를 동료들과 공유하며 바쁜 현대인들이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30 즈음의 평범한 직장인 지민이 살고 있었다. 그는 바쁜 도시 생활과 끝없는 업무에 압박 속에서 늘 스트레스를 받곤 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비슷한 업무를 반복하는 생활은 마음에 여유와 활력을 빼앗아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은 회사 근처 작은 공원에서 무료로 열리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작은 습관이라는 워크숍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워크숍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지민은 일요일 아침 공원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그마한 둥그런 모양으로 놓인 의자들 가운데 여유롭게 서있는 워크숍 진행자 혜진을 만났다. 혜진은 따뜻한 미소로 참가자들을 맞이하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로 배운 것은 의식적인 호흡이었다. 지민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다. 평소에는 무심코 하던 호흡이었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니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 혜진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에 5분간 호흡에 집중하면 하루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그 다음은 감사 일기 쓰기였다. 지민은 매일 자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점차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포착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그의 삶에 대한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었다. 또 한 소확행을 찾는 법에 관한 시간도 있었다. 혜진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있어 자신의 작은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즐거움을 주는 취미 활동이나 하루 중 잠시나마 찾아오는 행복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다. 지민은 어릴 적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다. 붓을 쥔 그의 손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색깔들이 캔버스를 채워갈 때마다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마지막으로 혜진은 공간과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있어 타인과의 관계 맺기와 그 안에서 나누는 정서적 지지의 가치를 일깨우며 힘들 때마다 친구나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유했다. 그 후 몇 주간 지민은 이 작은 습관들을 따라 해보았다. 초기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쌓이며 그의 정신과 감정 상태는 차츰 안정되고 있었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다루게 되자
지민은 더욱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지민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작은 습관들로 우리 자신을 돌보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결코 대단히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트레스 해소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네 번째 이야기의 날, 옛적 깊은 숲속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고 활기찼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숙면이었으며 마을의 전통적인 수면 습관 덕분이었다. 오래전 마을 원로들은 제대로 잠을 자지 않으면 삶은 항상 그늘이 질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매일 충분한 시간 동안 편안한 잠자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마을의 가장 오래된 나무 밑에 자리 잡은 작은 집에는 루시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루시는 건강과 웰빙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녀의 목표는 마을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녀는 종종 마을 중앙 광장에서 강연을 열어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하루는 루시가 마을에서 수면 건강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면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매일 수면의 질과 양에 대해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그녀는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들의 식습관, 운동 빈도, 감정 상태 등을 함께 조사했다. 몇 달 후 루시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여 마을 회의에서 발표를 개최했다. 그녀의 발견은 놀라웠다.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훨씬 강건하고 감기나 기타 질병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 또한 수면을 잘 취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었으며 사회적인 관계도 더욱 원활해졌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루시가 발견한 수면과 창의력의 관계였다. 충분한 수면은 창조적 사고를 촉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도움을 주었고 마을 장인들의 낭비를 줄이고 품질 높은 수공 예품을 생산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수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몇몇 사람들도 이제는 수면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마을 전체적으로 수면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마을은 점점 더 활기를 띠며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건강해졌고 그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요로워졌다. 루시 역시 수면의 힘을 확인하고 나아가 다른 마을에도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수면이 단순한 휴식 이상의 무엇이며 우리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우리는 모두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준다.